전례에 없는 전 지구적 문제. 인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현실 속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원동력. 최근 과학계의 트렌드로 떠오른 핵심 키워드, 융합이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힘을 합쳐 국가 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9개의 융합 연구단을 출범시켰는데요. 출범 4년. 융합 연구는 어떤 결실을 맺고 있을까요? (21세기는) 바야흐로 융합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사회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로 발생합니다. 닿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때문에 국가의 안전과 개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단일 기술만으론 해결이 어려운 상황.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여러 분야의 융합을 꼽습니다. 융합이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일. 과학 분야에선 세분화된 학문들을 결합하고 응용해 기술 혁신을 이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원천 기술 창조로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국가적 현안들의 해답을 찾고 새로운 산업 창출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죠. 융합 연구의 의미와 중요성은 노벨상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보면 해가 갈수록 공동, 융합 연구 경향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17년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도 공동 연구를 통해 성과를 냈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저운 현미경은 기초과학과 공학의 융합 작품이고, 물리학상을 받은 중력파의 경우 전 세계 1,200명의 연구자가 함께한 국제 공동 협력 연구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1901년부터 올해까지 노벨 과학상의 시기별 수상 유형을 10년 단위로 나눠 분석한 결과 1950년 이후 공동 수상자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런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출범. 2014년부터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와 산업계 이슈 해결을 목적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산학 연구진이 모인 일몰형 융합연구단을 선정하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NST 산하에는 25개 출연 연구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출연연의 역할과 함께 우리 국가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을 좀 해보자, 그런 걸 이제 지원해보자 하는 뜻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이런 융합연구단 사업을 만들었고요. 각자 좀 개별형 그런 연구 과제를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정말 이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거면은 한번 모여서 몰입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이래서 이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연구해서 이걸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융합연구단 운영의 가장 큰 특징은 일몰형 융합연구입니다. 일몰형 연구는 연구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 연구하는 방식이죠. 융합연구단은 국가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사회 문제들을 조사해 2018년 1월 기준 총 10개 연구단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는 3년 이내 빠른 해결을 목표로 두는 실용화형 사업과 신종 바이러스 침해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6년의 장기간 연구가 진행되는 미래 선도형 사업으로 나눠져 창의적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죠. 과학계의 새 트렌드로 떠오른 융합 연구. 과연 우리가 융합 연구를 통해 지난 4년간 얻은 성과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융합 연구의 현 주소를 찾아가 봅니다.
NST 산하 스마트팜 솔루션 융합연구단인 SFS. 이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총 5개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모여 스마트팜 구축 시스템을 연구 중입니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가 100억을 육박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농업 쪽에서는 30% 이상의 생산량을 더 증대를 시켜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스마트팜은 그 핵심 기술, 그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감히 농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사막이라든지 아니면 추운 지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저 아니면 우주까지 확장할 수 있는 아주 미래 농업의 그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팜이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지능화된 농장을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유입을 촉진한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다양한 분야의 융합 연계가 필요한 대표 산업으로 꼽히죠. SFS 융합연구단은 외국 의존도가 높은 스마트팜 시스템의 기술적 자립을 위해 지난 3년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쪽에서 담당하는 키스트 같은 입장의 미래 농업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죠. 전 세계의 밀 생산국 1위로 지금 등극합니다. 그럼 3년을 함께하며 이들이 느낀 융합 연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한 15년간 저희 에너지 쪽 연구원에서 일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너무 좀 한 분야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야가 좀 좁아지고 뭐 그런 좀 편협해지는 그런 게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나와 보니까 알았는데 여기는 같은 연구 공간에서 같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몰랐던 거를 다른 기관 분들이 이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그 기존에 했던 연구랑 큰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그린 미래 농업 시스템은 어떤 모습일까? 융합 연구단 옆에 자리한 실증 팜. 이곳에선 싱싱한 토마토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기존의 스마트팜과 다른 것은 식물 생리를 모니터링해 작물 하나하나의 특성에 맞춰 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누구나 고품질 작물 생산을 해내는 시대가 열린 거죠.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산량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적용된 기상 센서와 환경 계측 센서는 작물이 자라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시설의 온도와 습도, 일조량을 유지해줍니다. 이를 통해 경험이 없는 농민이나 귀농을 꿈꾸는 사람 등 누구나 쉽게 고소득 작물을 키울 수 있게 되죠. 차광 커튼이랑 보온 커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물이 생장을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구동되는 구동기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분무에 사용되는 에어포그 노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마토가 생장하는데 적절한 어떤 그 습도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혹은 또 저희 의도적으로 어떠한 범위로 이제 저희가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분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육 측정 역시 정보통신 기술로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농민들이 토마토를 출하하기 위해선 줄자를 일일이 사용해 수작업으로 측정을 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찰칵 사진을 찍으면 손가락의 단추를 표준 잣대로 사용해 크기가 바로 측정됩니다. 이로써 기존 방식에 비해 5배의 시간이 단축되고 예측 오류의 문제점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됐죠. 또 기존처럼 데이터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생육 정보가 누적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농민은 토마토가 크지 않은 이유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토마토의 생산량이 대폭 증대되는 거죠. 이렇게 찍은 사진은 중앙 서버로 옮기게 되고요. 그 중앙 서버에서 딥러닝 방식을 이용해서 이걸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추후에는 그 사용자에게 지금 당신의 토마토가 잘 자라고 있다. 지금 당신의 과실이 어느 스테이지에 있으니 언제 수확이 가능할 거다라는 것까지 이제 가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키워놨다고 해도 수확이라는 큰 벽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온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최대 50%가 인건비로 들어가는데요. 갈수록 인력이 줄어드는 농촌에서 부족한 일손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연구진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융합 연구를 진행, 최적의 노동력을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작업 시스템을 꾸리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무선 인식 기술을 이용한 노동력 분석으로 농부의 작업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 중이죠. 이러한 기술들은 스마트팜 기술 자립에 크게 기여할 예정입니다. 네덜란드 시스템에 의존하며 한계점에 부딪혔던 스마트팜 기술을 국산화하게 되면 우리 환경에 맞게 폭넓은 상용화가 가능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 또한 줄어들 수 있죠. 스마트팜은 모든 환경이 인간에 의해서 제어되는 상황에서 작물을 제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어했을 상황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기상 환경이 악화가 되어도 저희가 꾸준한 생산성을 유지를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품질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아주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융합연구단이 개발한 스마트팜 기술을 실제로 적용 중인 농가를 찾았습니다. 달콤한 향 가득한 이 딸기 농장은 SFS 연구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시범 단지인데요. 3년 전 이곳에 온수 배관 시스템을 적용한 김동현 씨. 그는 사실 딸기 농사 4년 차의 초보 농부입니다. 농사 초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동열 씨는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며 보다 수월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죠. 수확량도 지금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데이터 낸 거 하니까 한 30% 정도 과실도 튼튼해졌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방, 제일 중요한 게 난방이거든요. 물론 인건비도 있지만 난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지금 전년 첫해 대비 한 30% 정도는 줄었습니다. 난방비의 30% 절감. 이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반 딸기 농장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온풍 순환 시스템을 통해 딸기를 키웁니다. 하지만 이는 바람이 가운데로 모여 에너지의 낭비가 심하고 가장자리 딸기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죠. 스마트팜을 적용한 딸기 농장의 경우 온수 배관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수십 개의 센서가 열이 부족한 곳을 찾아내 농장 곳곳으로 온수를 균등하게 보급하기 때문에 딸기가 골고루 잘 자라게 되죠. 또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비가 없어 난방비까지 줄어듭니다. 연구단은 스마트팜 기술의 필수적인 센서 설치 비용이 농가에 부담을 준다는 것에 착안해 무빙 센서를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넓은 온실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무빙 센서 하나로 마치 수십 개의 센서를 설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연구단은 앞으로 무선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정밀한 데이터를 수집,
다양한 실증화 연구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이 모두가 스마트팜 어벤져스로 불리는 SFS 융합 연구단이 이뤄낸 캐거입니다. 연구단은 총 16개의 기술 개발에 성공, 상용화를 앞두고 있죠. 서로 화학과 소통 이런 등등의 많은 디스커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상대의 의견을 좀 취합을 하고 그 취합한 걸 가지고 또 새로운 프로덕트가 만들어질 때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러한 만들어지는 프로덕트는 저희의 타깃은 모두 국가 농업의 발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농업의 발전 그리고 국가가 세계적인 어떤 농업 강대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기술들이 농민이 사용했을 때 가장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때 저희는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급격한 산업 발달과 인구 증가로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발생한 온실가스는 지구 곳곳에 이상 징후를 일으키고 있죠. 이런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국가과학연구의 미래 선도형 융합연구의 일환으로 2015년 12월 FEP 융합연구단이 출범했습니다. 연구 인프라가 구축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관으로 4개의 연구기관이 모여 함께 힘을 모으고 있죠. FEP는 미래에너지 플랜트의 줄임말로 핵심 임무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한 미래 석탄 화력 발전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죠. 그럼 이들은 왜 석탄 화력 발전소에 주목하는 걸까요? 석탄 화력 발전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세먼지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전력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인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에너지 생산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는 다량의 중금속과 유해성 물질을 함유한 미세먼지를 야기시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은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호흡기를 거쳐 폐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초미세먼지는 발전소에서 연료 연소 과정 중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며 1차로 발생합니다. 이후 대기 중에 나온 유해 화합물이 안개, 수증기와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켜 2차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되죠.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초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단은 대기오염 저감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유해화합물 원천 제거 기술을 활용해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제거함과 동시에 미처 잡아내지 못한 물질을 한 번 더 걸러주는 초청정 발전 환경 기술이죠. 또한 연구단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일 획기적인 방안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청정 화력 발전 개발을 통해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에 도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구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목표입니다. FEP 융합연구단의 5개 연구실 중 하나인 에너지 플랜트 공정 최적화 연구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은도 박사팀은 이곳에서 발전 시스템의 시뮬레이션과 공정 해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뮬레이션 중인 것은 FEP에서 주력으로 연구 중인 순산소 순환 유동층 보일러 발전 기술. 이름도 길고 어려운 이 기술은
과연 어떤 개념일까요? 우선 순환 유동층 연소란 다양한 연료를 높은 효율로 연소시키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기존의 화력발전소는 석탄을 연소시켜 물을 끓이고 여기서 발생된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순환 유동층 연소를 이용하면 석탄이 들어가 탈 때 공기로 기포를 발생시켜 높은 온도의 모래를 띄워줌으로써 전체적으로 균일한 연소를 돕고 타고 남은 것은 다시 순환돼 완전 연소가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이제 유동층 보일러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런 다양한 연료를 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로내에서 탈환을 할 수 있어요. 황이 있는 연료 같은 경우. 그리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낙스 같은 것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삭스나 낙스 같은 그런 이제 오염 물질이 요새 미세먼지하고도 연관이 있고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유동층 보일러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일러 안에서 좀 많이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친환경적인 보일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순산소 연소 기술이란 무엇일까? 이는 이산화탄소를 연소 과정 중 원천 분리하는 기술인데요. 보통 석탄이 공기와 만나 타고 나면 자연스럽게 배기가스와 물이 생깁니다. 배기가스 안에는 이산화탄소와 질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연소 과정 자체가 온실 효과의 주범이 되는데요. 순산소 연소란 이 과정에서 질소를 빼고 산소를 불어넣어 배출가스를 이산화탄소와 물만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물을 거르면 이산화탄소만 자연스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연소, 정제, 물 제거, 가스 순환 등 전 과정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연구기관의 융합 연구가 집약돼야 하는 이유죠. 모아진 이산화탄소는 지중 저장하거나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2메가와트 순환유동층 실험 설비를 구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순산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2메가와트지만은 연용량으로는 우리가 10메가와트 서말이라고 부르는데 상당히 큰 보일러입니다. 상용 장치하고 거의 같은 형태의 그 설비를 요소 설비를 갖추고 있는 발전 설비고요. 실제로 전력을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력을 생산을 하고 또 전력을 공급을 하고 손해에서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구 분야에서 오랫동안 축적해온 고유 기술과 노하우를 융합시켜 초청정 미래 에너지 개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FEP 융합 연구단. 한국에너지기술원의 선도원 박사팀은 이를 바탕으로 이산화탄소를 원천에서 분리하고 초초임계 기술로 효율을 극대화한 굴뚝 없는 화력 발전의 구축을 앞당겨 나갈 예정입니다. 건강한 에너지를 향한 연구단의 노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발전용수 절약 연구실. 화력 발전 용량 증가와 함께 발전용수의 사용량 또한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요. 이곳에선 발전소에서 소실되는 물을 회수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연구단은 발전에 쓰이는 많은 양의 발전 용수를 절약하기 위해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분 및 냉각수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죠. 이를 통해 물 사용량을 30%까지 저감해냈습니다. 발전소에서는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은 물이 많은 곳에서만 발전소를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발전소의 부지에 제한이 있게 되고요. 어떤 요즘 추세는 작은 발전소를 지어서 분사 발전이 미래 에너지의 큰 트렌드가 됐는데, 그럼 작게 지으려면은 소비하려는 도시 부근에 지어야 되는데, 그 물 자원이 부족하게 되면은 도시 부근에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시 부근에 인접한 데서 분산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 용수를 저감하는 연구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 기술. 예. 지구를 위한 FEP 융합연구단의 끝없는 도전. 우리 순수기술로 개발한 미래에너지 플랜트는 2단계에 거쳐 최대 6년의 연구기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는 세계인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될 텐데요. 더욱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FEP 융합연구단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석탄화력 발전소의 거의 모든 환경 문제는 연소가스가 배출되는 굴뚝에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저희는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완벽하게 제거한 다음 이산화탄소를 저장 또는 이용하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굴뚝 없는 발전소의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화력 발전을 해서 발전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굴뚝이 없으니까 사실 미세먼지 이슈에서도 자유롭고 CO2 문제가 또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CO2 부분도 활용을 하는 부분이 되니까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잘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화력 발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죠. 뇌과학 연구의 허브로 불리는 치매 DTC 융합연구단. 이곳은 난공불락의 질환으로 불리는 치매 해결을 위해 치매 통합 솔루션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주관으로 총 4곳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죠. (2015년) 정식 출범한 연구단은 국가 차원의 치매 연구과제 수행에 구슬땀을 흘려왔습니다. 각 기관의 핵심 기술과 인적 자원,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공유해 치매의 진단, 치료, 케어 등 3단계 연구를 목표로 치매 극복의 전방위적 해법을 모색 중이죠.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뇌의 신경세포는 약 1000억 개. 이는 현대 과학에서도 규명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복잡한 뇌에 문제가 생기는 치매는 아직 치료제는 물론 그 원인조차 불분명하죠.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약 70만 명. 그 증가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 연구 수행의 전초기지 치매 융합연구단이 탄생한 거죠. 이것은 어떤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개인이 내가 뭐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어떤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R&D 그런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뭐 치매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거를 어떤 통합 솔루션, 제도도 만들고 기술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인식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치매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진단, 치료, 케어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통합 솔루션을 한번 개발해보자.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연구단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연구단에선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까? 그 첫 단계는 치매 조기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이 시스템은 몸에 부착하는 전자장치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게임처럼 간단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사용자는 물건을 인지하고 그 위치를 찾아내야 하죠. 그 물건이 방 안 어딘가에 숨겨질 텐데 그 물건과
미션이 시작되자 가상 공간 곳곳에 숨겨지는 물건들. 상자에 담아주세요. 찾는 물건이 없으면 그냥 돌아오시면 됩니다. 조각기. VR을 착용한 사용자가 지시어에 따라 인지한 물건을 찾아냅니다. 이를 상자에 담아야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죠. 안경. 누구나 간단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첫 증상 후 진단까지의 시간 소요를 기존 검사 대비 50%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죠.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치매. 하지만 치매의 가능성을 조기 진단하고 서둘러 대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큽니다. 빨리 인정하고 대처해 나가면 비록 치매에 걸렸을지라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노인계층들 분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그런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분들께 드린다면 이분들이 훨씬 더 빨리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제 전문의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치매는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제 병원에 찾아갈수록 그만큼 더 이제 그 이후의 비용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현재 치매의 조기 진단은 문진과 다양한 신경 심리 검사 후 펫이나 MRI 촬영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반복적인 측정이 어렵고 고가의 검사비로 환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단점이 있죠. 병이 깊어진 후 병원을 찾으면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약물 치료 효과를 얻기 힘들어집니다. 연구진은 가상현실 영상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결합한 기기만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보건소나 가정에서 치매를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 걸까요? 연구진은 두 가지에 주목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특정한 뇌파를 측정, 신경회로의 손상을 추정하고 아이 트래커라는 장비를 이용 시선의 위치를 추적하고 동공의 확장과 수축까지 확인합니다. 이 움직임이 비정상적일 경우 특정 뇌 부위가 손상됐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과연 그 정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밀로이드 펫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있느냐를 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측정하는 방법인데 펫 양성분을 그 예측할 수 있는 정확도가 93.5%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것은 왜 그러냐면 일단은 펫 대비 한 서너 시간 걸리는 펫 대비 그냥 간단하게 5분짜리 비디오 영상을 보고 그때 나온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펫 양성분일 만큼 기억력이 손상돼 있느냐를 예측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럼 진단을 넘어 치매를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을까? DTC란 명칭이 함축하듯 진단, 치료, 케어 등 치매 관리의 3단계를 뜻하는 융합연구단의 다음 목표는 치매 치료에 필요한 근본적인 원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치료제는 순간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구진은 치매의 주요 원인이 되는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표적 치료제 개발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 결과 박기덕 박사 연구팀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의 뇌에서 가바 합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세계 최초로 찾아냈는데요. 가바란 치매 환자의 뇌에서 생성돼 학습장애나 기억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죠. 연구진은 치매 환자의 뇌에 일반 환자의 뇌보다
가바라는 물질이 상당히 많이 생성돼 있음에 주목. 이것이 과생성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신약은 가바의 양을 줄이는 화합물입니다. 이 물질의 장기 효능 및 독성 검증 연구 결과 부작용 없이 인지 기능 개선 효능이 확인됐는데요. 신약 후보 물질을 치매에 걸린 동물 모델에게 투약한 후 행동 실험을 한 결과 투약을 하지 않은 쥐는 계속 헤매고 있지만 투약을 한 쥐는 수조위 표식으로 플랫폼을 쉽게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는 임상 진입을 위해 준비 중인데요. 3년 만에 이런 결과를 도출한 연구단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안전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 융합연구단에 원래 또 같이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위탁으로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은 글로벌 수준의 비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 저희와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근접하면서 융합연구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 효능뿐만이 아니고 약물성, 안전성까지 테스트를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김윤경 박사팀 역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뇌기능 저하 물질인 타우 단백질의 표적 치료제입니다. 그 원리는 무엇일까? 우리 몸을 순환하는 혈액에는 다양한 대사 물질이 녹아 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의 혈액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등 그 원인 물질의 형태가 정상인의 혈액과 달리 응집 또는 과인산된 형태로 나타나죠. 연구진은 그중 타우의 응집을 억제하는 후보 물질의 도출, 치매 치료에 큰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융합연구단은 임상 진입이 가능한 치료 후보 물질 2종 개발의 목표를 이뤄낸 셈이죠. 융합연구단이 되기 전에는 되게 학문적인 분야에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을 하고 거기에서 결과를 얻었는데요. 이제 융합연구단이 되면서 치매 치료제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면서 저희가 학문적으로만 검증된 것을 임상 단계에서도 정말 그렇구나를 검증하고 이런 것을 R&D 플랫폼으로 발판 삼아가지고 독자적인 연구 인프라랑 플랫폼을 확보하는 그런 치매의 연구 플랫폼을 확립하는 연구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 알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3단계 로드맵의 대미는 치매 환자 케어 시스템. 유정 어르신 일어날 시간입니다. 알겠어. 일어날게. 유정 어르신 알겠습니다. 약 먹을 시간입니다. 이 귀여운 도우미 로봇은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경도 인지 장애를 겪는 노인을 간호하고 병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유정 어르신 약을 다 드셨다니 잘하셨습니다. 홀로 지내는 노인들이 많아지며 정서적인 외로움과 함께 기억력 감퇴가 더불어 찾아왔는데요. 라이프케어 로봇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대화나 운동을 통해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 24시간 환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해 위험 상황에서 보호자나 사회기관에 연락을 취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단계가 남아있는 상황. 연구진은 환자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지능 로봇 기술 시스템 제작을 위해 지금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3년 내에 마이범 로봇을 실용화, 즉 상용화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또 그것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스타트업 기업도 같이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내에
실질적으로 우리 치매 환자 가정에서 치매 케어를 도와줄 수 있는 로봇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현대인의 10대 사망 원인 질환 중 유일하게 예방과 치료 방법이 없는 질병 치매. 치매 DTC 융합연구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문적 소통을 통해 진정한 융합 연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성과를 목표로 책임감을 갖고 연구에 임하는 사람들. 이들은 치매가 두렵지 않은 대한민국을 향해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과학은 그렇습니다. 요즘 과학은 자기만의 고유 전공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는 물리학자지만은 생물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양리학을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의학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한테 인스피레이션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이 사업이었던 거죠. 사실 이제 약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끼리는 이제 생물학의 꽃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꽃을 하나 피우려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나야 마지막에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이제 각 분야의 이제 전공자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그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꽃을 피우는데 이제 뭐 빨리 피울 수도 있고 예쁜 꽃을 피울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이 사가는 꽃을 피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마 시너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융합은 더 새롭고 더 혁신적인 것을 추구함으로써 세상을 훨씬 이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나의 결과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위대한 걸음. 과연 융합이 꽃피울 아름다운 결실은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선물할까요?